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 파일 K입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통째로 건네라는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부업체가 체크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알아서 챙겨가겠다는 것인데요.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불법 대부업체들은 또 실체를 감출 수 있는 이 위험한 거래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재래시장.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가 곳곳에 명함 크기의 전단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얼마나 자주 와요? 한번 날마다 온다고 그래야지. 얘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건져요, 여기다가. 아침에? 돈 빌려준다는 대출 광고요. 그럼 메모지 같은 거 받은 적 있으세요? 전부 다 아니 뭐 여기 시장에 짝짝 다 깔아놨지 뭐. 혹시 뭐 하는 거 있으세요? 있을걸? 어디 있을까요?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엄청 많아. 뭐 가게마다 뭐 이런 거 뭐 다른 집은 뭐 돌아다니기 그동안 밑박스 나와. 싼 이자로 빠르게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 광고가 넘쳐나다 보니 실제 이용하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이거 다 버린 거예요, 지금.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이것 좀 돈 좀 필요하다 그럴 때 그분들이 쉽게 내주나요? 안 내주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돌리는 분들도 시장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 거야. 가게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힘들게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안 되면 이런 데 손을 좀 쓰다가 최악의 경우 이제 그냥 여기 뭐 보증금 같은 거 다 날리고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나간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상가에 뿌려진 메모지 광고를 보고 대부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돈을 갚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체크카드를 통째로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사장님이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이제 출금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제 카드요? 예. 왜 제 카드? 빈 카드 있잖아요, 빈 카드. 그 사장님이 입금하시고 저희가 출금하고 이렇게.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체크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 위험한가요? 제가 제 걸로 이렇게 카드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 내서 식당을 하는 김모 씨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대부업자의 돈을 빌렸습니다. 통장을 만들게 하고 카드는 본인이 가져가고 상대방이 그리고는 쉽게 말하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하면 상대방의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있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업자가 과도한 이자를 챙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자신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죠? 네. 통장도 상대방한테 지급을 한 것도 아니지 안 갚았다고 말하면 당신은 다시 돈을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을 빌려서 1,200을 갚아도 돈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다 갚았는데도 대출 관련 서류와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류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캐시카드랑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체크카드를 왜 주냐고. 대출받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랑 뭐 등본이나 이런 걸 제출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왜 주냐는 거예요.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법입니다. 채무자 체크카드를 넘겨받아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신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유령하고 거래하는 셈이죠. 대출 관계서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 채무자가 이제 갚았음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갚은 돈 떠내야와 같은 사기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속이 허술한 사이 이 불법 거래 방식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장은 이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네. 인출 카드만 저희한테 주시면, 예. 본인 거에다 본인 은행에서 본인 그거로 집어넣으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저기를 하죠. 사장님 거 뭐 안 쓰는 현금카드 있으시면, 네. 그거 주시면 거기다 입금하시면 저희가 그만큼 찾아요. 요새 다 이렇게 하나요? 예. 우리나라 대부업은 이곳 명동 사채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지에 머물던 대부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입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40대 박모 씨가 대부업체와 거래한 내역입니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 34.9%를 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이자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적용된 이자율은 무려 256%나 됐습니다. 일수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을 노려 지자체에 등록을 한 업체들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업체는 등록이었나요? 미등록이었나요? 여기가 등록된 업체였어요. 또 다른 대부업체의 계약서. 300만 원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 빌려주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년 동안 갚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방식은 달랐습니다. 300만 원을 일주일에 30만 원씩 11회에 나눠 갚게 했습니다. 석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떼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이자 계산기로 따져보면 실제 적용된 이자율은 84.6%,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써있는 거는 보통 다 100만 원 빌리면 10,000원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싸게 써져 있어요. 근데 직접 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거죠. 전혀. 돈을 빌려줄 때는 교묘하게 끌어들이고 빚 독촉을 할 때는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는 수시로 하루에 한 50통 하도 넘게 문자 오고 욕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주위에다 알리겠다고 온 동네 알리고 막 해요. 아니 정말 죽으려고들 변짓을 다 했어요. 너무 무섭고 무서워요. 눈 뜨는 게 무서우죠. 채권 추진법 개정안은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일도 금지하는 등 채무자 권리 보호를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속을 갖고 전화도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무 사람이 자신이 목이 이렇게 좀 더 듣고 싶은 심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나. 부모님한테, 제 지인들한테 알린다는 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명함을 주워다가 또 돈을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내 몸이 좀 고생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가족들 모르게 그냥 내가 조금만 더 버텨서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20곳.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자체 현장 점검을 따라가 봤습니다. 예, 선생님. 동대문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계약서 기재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법정 이자율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서류를 통해 점검합니다. 28만 원 중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빼놓고는 간주이자라고 보거든요. 그 내용 모르시죠? 서울의 경우 각 구청의 대부업체 담당자는 보조 인력까지 합해도 53명.
서울 지역 3천여 곳의 대부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서류만 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의자 편취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계약자하고 채무자, 대부업자하고 채무자만 거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자를 그 채무자들한테 선의자 띈 거 있냐 이렇게 또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부업 등록 요건도 허술합니다.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교육만 이수하면 지자체에 등록이 가능하고 사무실 하나 없이 집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업체가 난립하는 이유입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좀 거의 어찌 보면 10몇 년 만에 이제 정부 개정하는 부분이라 네. 조금 길긴 했습니다.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0조 1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 등급이 낮은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활발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 아니면 서민금융기관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데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부업체 광고는 늘 손에 잡히는 곳에 있습니다. 해상론이나 바꿔드림론 이거 다 받아봤어요. 안 된대요. 거래한 지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추가로 더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또 명함을 찾아서 이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착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천만 원까지. 법은 있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사이. 오늘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누군가는 대출 광고지를 주워들고 당장 돈이 급한 이들을 지능적으로 속이며 약탈적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불법 영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